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1년 이상 주 상원에서 계류되어 있던 중호범죄법이 결국 아베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격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어제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HB 416 법안, 일명 중호범죄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47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하원에서도 표결에서 찬성 127대 반대 38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04년 중호범죄법을 제정했었지만 조지아 대법원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형을 기각한 이후 전국에서 중호범죄법이 없는 4개 주들 중 하나가 됐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갔다가 상원에서 공화당 측 의원들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만 민주당 측 의원들이 다른 법안을 통해 공화당 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중호범죄법이 탄생한 것에 대해 데이빗 랄스턴 하원 의장은 중요한 일을 하는 오늘 같은 날을 갖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며 조지아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3일 애틀랜타 웬디스를 방화한 혐의로 애틀랜타 소방당국으로부터 수배된 나탈리 화이트를 체포했다고 어제 오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 화이트의 체포는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나탈리가 브룩스의 좋은 친구라고 나탈리 측 변호사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탈리가 브룩스의 애인이라는 말로 와전돼 세간에 퍼졌는데요. 레이샤드 브룩스는 아내 토미카 밀러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딸의 생일날 2살 연상의 백인 여성 과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탈리 화이트라는 이름은 레이샤드 브룩스 사건을 담은 경찰의 바디캠에서 나왔던 이름입니다. 브룩스가 경찰의 총격을 받기 전 경찰과 대화하면서 이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브룩스 가족 측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체포된 나탈리 화이트와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 바디캠 영상에서 언급한 나탈리 화이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레이샤드 브룩스의 가족은 여전히 그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1시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는 수백 명이 슬퍼하는 가운데 레이샤드 브룩스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아침 겸 점심을 무료로 나눠주는 귀네 카운티의 여름 식사 프로그램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식소를 31곳으로 늘려 실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 보호자, 커뮤니티 그룹이 학생 대신 음식을 픽업해 가져갈 수도 있게 해줍니다. 미리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정된 급식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가면 음식이 남아있는 한 선착순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31곳의 급식소 주소는 뉴스앤포스트의 기사나 웹사이트 gwinettsummermeal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돌아옵니다. 한 달 뒤에 22년 정규 시즌을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그는 7월 23일 또는 24일에 60경기를 치르는 정규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고 어제 저녁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선수 노조가 어제 새벽 운영 매뉴얼의 건강안전 지침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선수 노조는 정규 리그 개막을 준비하기 위해 7월 2일 팀 훈련 소집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는 관계자 4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정규리그 개막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올 시즌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의 주장대로 팀당 60경기의 초미니 시즌으로 축소돼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대 리그의 같은 지구 팀끼리만 경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류현진과 최지만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동부지구 5개 팀하고만 정규 리그를 벌이게 됐고, 추신수는 서부지구, 김광현은 중부지구 팀하고만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예년의 37%에 해당하는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원래 정해진 연봉의 37%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가 지역의 한 미술품 수집가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바로크 회화 거장 무리오의 성모 마리아 그림 복제화를 깨끗하게 손보려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식입니다. 미술품 복원 전문가가 아닌 가구 복원가에게 세척 및 복원을 맡겼던 게 화근인데요.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완전히 못 알아볼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예술품 보존협회는 명화 복원 자객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맡겨진 명작이 졸작이 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2012년 보르하시에서는 100년 된 예수벽화가 80대 신도의 손에 맡겨졌다가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바뀌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018년 에스텔라시에서는 16세기에 제작된 성 조지 나무 조각상이 원작과 달리 알록달록한 색으로 복원되면서 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주의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어제 오전 10시 29분경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후 3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과테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태평양 연안과 중남미 해변 지역 일대에 한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오아사카 주정부는 건물 붕괴로 인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에서 700km 떨어진 멕시코시티에도 강한 진동이 나타나면서 60대 한인 동포 A씨가 본인 소유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대피하던 중 상자에 깔려 넘어지면서 정강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A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강한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일제히 대피했고 건물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의 교육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 15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 우이교를 건너기 위해 트럭 16대가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국경을 봉쇄했는데 38뉴스는 최근 들어 북한이 서서히 국경을 개방한다는 보고가 나왔으며 이번 위성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의주 남부에서는 신의주와 신압록강 대교를 잇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역은 중국이 원료를 공급해 통상 임금의 20% 수준인 북한에서 제조하고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자유지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공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최전방지역 30여 곳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설치한 지 사흘 만인 24일 전부 철거했습니다. 일단 한반도 긴장은 다소 낮아지게 된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워 압박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민 결속과 대남 경고,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고 특히 미 국무부가 북한과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도 때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대전 방문 판매업체와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차 동호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자동차 동호회와 관련해 5명이 새로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동호회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10명이 참석해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한편 정은경
본부장은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양시설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 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산소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와 기계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장치를 쓰는 위중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을 홍보 체험하는 행사나 모임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지만 이런 장소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되레 위태롭게 만드는 곳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달 2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31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의 일반 청약 물량인 391만 5,662주에 대해 총 12억 6,485만 3,070주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323대 1이나 됩니다. 청약 증거금은 총 30조 9,899억 원이 모집됐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제일모직이 세운 역대 최대 증거금 30조 649억 원 기록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11년 SK생활과학사업 부분이 단순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된 중추신경 관련 신약 개발 업체로 한국 제약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하지 않고 미국 FDA에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연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